자,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니까 일부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죠. 댓글을 달아가지고 윤석열이 저렇게 잘못하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잘못된 전제죠. 윤석열 잘못하는 거 많지요. 저도 윤석열 정권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 잘못하는 걸 비판도 하고 이재명이가 잘못하는 것도 비판을 해야지. 어떻게 윤석열이가 잘못하면 이재명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 보기 싫어서 이재명이 지지한다. 이게 논리가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권력에 대해서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대로 비판해야지 둘 중에 더 잘못한 쪽만 비판한다라는 이 개소리를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의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하는 조선일보 칼럼이 나왔어요. 매우 적절한 칼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이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런 기본 시리즈를 쫙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는 돈 내주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 돈 어떻게 벌어들일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개나 소나 다 하죠. 자, 대선에서 대참패를 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마두로가 51%로 지가 이겼다고 베네수엘라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포퓰리즘의 대명사 마두로, 차베스를 잇는 포퓰리즘의 대명사처럼 이재명도 돈 나눠줄 생각, 8월 달부터 25만원 지원금 주는 걸 가지고 법을 고친대요. 국민들 중에 25만원 달라고 법 고쳐서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재명의 기본소득의 전제는 왜 기본소득을 주느냐? 4차 산업으로 가면 이제 기술이 발전해 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거다.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이런 것들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씩 줘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은 기본소득이야말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런 기본소득 같은 이런 기본 시리즈가 실행되는 사회를 기본사회다라고 말하고 이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가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그 출정식에서 소득, 주거, 금융을 비롯해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이런 걸 가지고 미래 사회에서는 기본 시리즈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침체된 경제를 살릴 돌파구로 기초과학, AI와 재생에너지를 말했어요. 그래서 AI 보편화는 상당수 국민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등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AI, 4차 산업혁명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 보면요. 챗 GPT라고 오픈AI라는 회사 있죠. 거기에 샘 올트먼 CEO가 비영리 연구소 오픈 리서치를 가지고 3년 동안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기본소득이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줘보고 서로 비교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은 AI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결국 기본소득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의 오너들은 자기들이 독점으로 모든 기술과 자본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심화되는 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면제부용으로 다 기본소득 등을 갖다가 다루고 있어요. 올트먼은 처음에 이 기본소득 주는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면 언젠가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될 거라 확신한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없애는 걸 다 알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서 소수에게
막대한 이득이 돌아가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그 나머지 다수를 위한, 일자리가 없는 다수를 위한 기본소득을 주게 될 거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더 사회에 큰 이바지를 할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자,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 사회를 위해서 유용하게 자신의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밥벌이에 굴러서 벗어난 사람들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쓸 거라는 유토피아적인 멘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울트먼이 시작한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2019년 11월부터 매달 $1,000, 138만 원을 3년 동안 1000명에게 주고 그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억 가까운 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1차로 나온 보고서 2건에 발표된 결과는 이 울트먼의 기대와는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돈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은 그룹들에 비해서 연간 소득이 $1,500, 기본소득을 빼고 오히려 $1,500가 줄었어요. 일하는 시간은 한 주에 1.3시간가량 감소했고 이렇게 얻은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육아 등 가족을 돌보는 데 쓰지 않았다. 대부분은 비생산적인 이동시간 등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만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들은 빚도 더 내서 결과적으로 자본이 줄었다는 거예요. 기본소득 주장자들이 말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일괄 똑같은 돈을 지불하면 사회 전반의 건강이 정진된다 했는데 실험 결과는 환상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건강 정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선택적 복지가 더 낫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토대로 해서 이 미국의 MIT 경제학과 교수 데런 에스모 글루가 권력의 진보라는 책에서 기술 혁신과 사회 발전의 관계를 언급해서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제 방송에서 언급한 겁니다. 기술 발전이 사회를 진보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저는 오산이다. 그렇게 계속 언급해 왔죠. 혁신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과거 밀가루를 만드는 기술이 극소수 영주와 교회의 배만 불린 중세 암흑 시대로 갈지, 안 그러면 전기 기술이 전반적인 대중들의 생활 현상을 가져온 2차 산업혁명 시대로 갈지, 자, 기술 발전이 좋은 방향으로 갈지 나쁜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항 데이터, 첨단 반도체가 필수인 AI는 태생적으로 거대 기업 몇 곳의 독과점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분배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로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본소득, 당신들의 도태는 불가피하니 돈이라도 조금씩 나눠줄게 받고 그걸로 묵고 살아라는 것은 패배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1%, 10%, 20%가 권력을 독점하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지 빵 부스러기나 먹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재명은 미래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노동력을 대체한다. 그래서 소비 수요가 유지되려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AI, 독과점이 지배하는 사회,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는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된다는 것은 그거는요 서글픈 이야기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본소득을 주본 결과 일자리가 위태로운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니까 비생산적인 잉여시간만 증가했다. 즉 빈둥거리는 시간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라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소수의 독과점 기업이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어마어마한 세금을 낼 가능성도 없어요. 지금 25만원씩 나눠준다는데도 13조가 들어가는데 250만원씩 나눠주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250만원씩 나눠주면 130조예요. 월 250만원씩 나눠주려면요 130조에 11을 곱해야 됩니다. 1500조가 훨씬 넘어가는 돈이 어디서 나올 겁니까?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이 4차 산업이 지배적인 나라,
AI가 지배적인 나라가 될 가능성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AI는 미국이 지배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지배가 전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한국에 누가 기본소득의 재원을 내게 될 겁니까? 플랫폼 기업이 냅니까? 이재명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예? 쿠팡이 냅니까? 카카오가 냅니까? 네이버가 냅니까? 그래서 현학적인 이야기로 대중들을 속이고 장난치지 마라.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